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신년 할애식을 갖고 한인사회의 단합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법정 재판 등으로 얼룩졌던 분열의 모습이 이제는 화합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어제 퍼프로텔에서 진행된 신년 할애식에는 한인 단체장들을 비롯해 100여 명의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30여 명의 참석객들만이 자리해 조촐하게 진행됐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기령 한인 회장은 지난해 재판 등으로 한인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며 남은 임기 동안 흩어져 있던 시카고 한인사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종결되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고 동북아가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그 질책도 한인사회 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참여해서 잘못된 것은 참여로 인해서 바뀌어 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포스터뱅크와 시온회, H마트 등 지난 1년 동안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썼던 6개의 단체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한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고 한인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당연히 주류 사회에서도 주목을 하게 되고 그런 주목을 받게 되면 그만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 한인 사회가 주류 쪽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한인 사회 내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한 한인들은 한인회가 시카고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인 2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1세들이 좀 하고 1세들은 그래도 자본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좋겠죠. 1세와 2세 간의 조화, 서로에 대한 이해, 대가 없는 봉사,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참석한 한인들이 목표한 바람이었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일리노이주 전기요금에 대한 10년간의 인상 동결 조치가 올해로 만료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매달 22%에서 최대 55%까지 인상되는 전기요금에 대해 컴에드사는 소비자들이 매년 10%씩 인상분을 3년간 나눠낼 수 있도록 제안했고 주상무위원회도 이를 동의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연 3.25%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 결국에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주의회에서 3년 더 요금 인상 동결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년 인상 비율을 제한하거나 3년간 나눠서 내는 방식 모두 결국엔 소비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블라고야비치 주지사도 대변인을 통해 요금 인상 동결 조치가 연장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75개 대도시들의 재난 대비 통신 능력 보고서에서 시카고시는 최하위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카고시 비상관리국장이 국토안보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해명성 사과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테즈 트로터 시카고시 비상관리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카고시가 재난 발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로터 국장은 시카고에서 열린 대비훈련에 2시간여 동안 참석했던 국토안보부 관리들의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블루라인 탈선 사고와 대규모 정전 사태 등 비상 상황에서 시카고시 정부는 외부 지원 없이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국토안보부 보고서는 75개 대도시 가운데 워싱턴 등 6곳만을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시카고는 최하위 5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시카고시의 항의에 국토안보부는 이번 보고서가 전체 대도시 지역에 관한 것이라며 해명성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저가 항공사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젯블루 항공이 오늘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첫 취항했습니다. 젯블루의 이번 취항 노선은 시카고 뉴욕 간, 시카고 LA 간 등 2개입니다.
오헤어 공항의 젯블루 노선은 오헤어 뉴욕 간을 하루 5차례 운항합니다. 젯블루는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이 없는 단일 클래스로 항공편을 운항하고 주요 구간에 $100 이하의 요금을 책정하는 등 저가 마케팅으로 창립 6년 만에 저가 항공사의 대표 주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헤어 공항 첫 취항과 관련해 데이빗 닐리먼 젯블루 대표는 고객들의 호응을 반영해 18개월 안에 운항 노선을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헤어 공항은 2006년에도 이륙 항공편 수가 2005년보다 14,000대가량 줄어들면서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이라는 타이틀을 2005-2006년 연속 애틀란타의 하츠필드 잭슨 공항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은 11월 통계까지 오헤어보다 13,000대가량의 항공기가 더 이착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차세대 리더십 프로그램에 한국의 대학생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시카고 대학에서 앞으로 6주 동안 미국의 선진제도와 민주주의 체험 연수를 받게 됩니다. 안기현 기자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선발한 한국의 차세대 리더 15명의 학생들이 시카고 대학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차세대 리더십 프로그램은 미 연방정부와 세계 주요 국가와의 우호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학교와 전공 분야가 다양한 이들 15명의 한국 대학생들은 6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건국 과정과 현대 미국의 정치제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 및 시찰 기회를 갖게 됩니다. We'll learn more about the United States. We'll begin thinking about democratic society and constitutional government in new ways that will be relevant to their own experiences, South Koreans as well. But I'm also confident that we're going to learn a lot about South Korea from our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these students.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동서부에 비해 인지도가 부족하면서도 가장 미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서부, 그중에서도 시카고에서 연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깊이 있는 미국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희 나라도 물론 민주주의가 잘 정착돼서 활성화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보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싶고요. 차세대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대도 큽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이 교과서에서 배우던 미국 사회가 아닌 실제로 미국 사회를 체험하는 것이어서 선진 문화를 통해 자신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벌써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이미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장래 희망을 이루셨는데요.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제 장래 희망인데요. 예,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선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이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이너의 입장에서 그런 특히 라티노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와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그런 인종 관련 문제를 통해서 미국 사회를 앞으로 바라보는 게 제 주요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연수 일정 가운데 학생들은 시카고 공립학교에 일일 교사로 참여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시카고에서는 선물거래소와 알곤 국립에너지연구소 등을 시찰하게 되며 내달 7일부터 15일까지는 뉴욕과 워싱턴의 주요 기관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KBC 뉴스 안계연입니다. 오늘 110회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지난해 중간선거를 통해 12년 만에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초반부터 이라크 정책 등 현안을 놓고 부시 행정부와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상하원 의원들은 각각 의원 선서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착수했으며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이 하원 의원 만장일치로 하원 의장에 추대되면서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의장 의사봉을 건네받으며 당파적인 다툼보다는 초당적 협력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회 시작 100시간 동안 최소임금 인상안과 의원 윤리 강화, 줄기세포 연구 지원 확대,
석유 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혀 공화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개원 초기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북핵 문제와 불체자 사면안 등 이민법 문제도 상반기 중에 다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2012년까지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0으로 줄이는 균형 재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5개년 예산 계획은 그동안 밝혀온 감세 정책을 영구화하되 대신 정부 지출을 줄임으로써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끝난 2006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는 최근 세수가 늘어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줄어든 2,48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2012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줄일지 정확한 예산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은 25만 달러 이상 연봉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연방재산세의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 등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1년 새 58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교육국 산하 전국교육통계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1년 만에 고등교육기관이 58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공립대학은 17개, 비영리 사립대학은 13개가 줄었으나 영리 목적의 사립대학이 무려 88개 늘어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수여하는 학위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대학이 제공하는 학위는 3.6% 증가했고 2년제 대학 학위도 2.7%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도 공립사립대학보다는 영리사립대학 등 상업적 목적을 표방하는 대학이 증가한 데 따라 나타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별 학비 수준은 4년제 비영리 사립대학이 학부생 기준으로 연평균 17,000달러로 가장 높았고 영리사립대학은 14,00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타주 및 유학생 학비는 4년제 공립대학 평균 13,000여 달러, 거주민 학생들은 5,000달러의 학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의 경우 거주민 학생들은 연간 약 2,500달러의 학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오늘은 싱싱한 횟감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일 새벽 수산시장을 찾는 한인을 소개합니다. KBS LA 이현욱 기자입니다. 보름달이 아직 밝게 뜬 새벽, 수산시장 안으로 배 한 대가 들어옵니다. 아주사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김원태 씨.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자 3대양에서 몰려든 신선한 생선들이 김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마가 좁아 보일 정도의 거대한 참치. 빨간 속살에서 싱싱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기엔 다 같아 보이지만 더 좋은 생선을 놓칠까 싶어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아무래도 저희 일찍 나와야지만 좀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더 신선한 거를 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여기서 배달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손님들한테 직접 줄 거니까.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는 직원들의 얼굴에서도 힘든 기색은 없고 미소와 활기가 가득합니다. Before sunrise coming, it's temperature way down. So that's the way we can keep temperature control. Fish has to be, certain temperature down. 사실 요즘에는 배달을 선호하기 때문에 직접 시장을 오는 주인이 드물지만 김 씨는 이처럼 행복한 순간을 직접 만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생선 픽하면은 그날 장사는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아무래도 좀 나쁜 퀄리티 가져가면은 내가 좀 더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남들이 먼저 좋은 생선 가져갔구나 이런 또 후회감도 있고. 여기서 사간 횟감으로 또 온종일 손님을 맞으려면 피곤할 법도 하지만 새벽을 여는 김 씨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스코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실의 창문과 문이 부서지고 복도에 소화기가 뿌려지는 등 건물 일부가 훼손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스코키 나일즈 센터 로드에 위치한 세인트 피터 카톨릭 학교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공공장소나 건물을 무차별 훼손하는 반달리즘과 관련된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인트피터 카톨릭 학교 측은 사건 이후 모든 수업을 취소했으며 월요일까지 학생들의 정상적인 등교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이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기상학자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기상학회는 엘니뇨 현상이 심해지면서 올해 지구 온도가 지난 1998년의 기록을 넘어서 가장 뜨거운 해가 될 확률이 60%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자들은 또 온실가스 방출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지구의 이상고온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대서양과 미국의 북동부, 중서부 지역에서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필리핀과 남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심각한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도 이 같은 이상고온이 이어지면서 매년 샴버그에서 열려온 눈 조각 대회가 연기됐습니다. 샴버그 눈 조각 대회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날씨가 맞지 않아 2월경으로 미뤄졌습니다. 눈 조각 대회 관계자는 대회가 열리려면 적어도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면서 1월에 5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눈 조각 대회를 강행할 수는 없다고 대회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카고 무역관 박범훈 관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합니다. 후임에는 코트라 본사 정종태 시장총괄팀장이 부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2월 부임한 박범훈 관장은 중서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과 함께 한인사회와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박 관장은 그동안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무역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무역관에 부임하게 되는 신임 정종태 관장은 오스트리아 빈 무역관 근무를 거쳐 본사 시장총괄팀장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2원 오른 매매 기준율 931.3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2.2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0.4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5.01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7.59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말 연휴에 저조한 소매 판매 등으로 초반 하락세를 보이다가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는 6.17포인트 오르면서 12,480.6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30.27포인트 상승해 2,453.4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74포인트 올라 1,418.34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오후 들어 가랑비가 내리며 흐린 날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를 나타냈으며 바람은 남서풍이 12마일대로 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시카고 일원에는 비 소식이 예보됐으며 자정을 넘어서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밤 최저 기온은 45도가 예보됐습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5일 금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가 예상됩니다. 6일 토요일은 오전엔 흐린 날씨가 예상되지만 오후 들면서 화창하게 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온대는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1도로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일요일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3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4일 목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